노년의 품격 가꾸기요만 1118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깊어가는 이 가을, 부쩍 무거워진 사회의 그림자 속에서 번님께서는 안녕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한 칼럼과 씁쓸한 뉴스 기사를 접하고 나서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처한 부조리의 무게에 대해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캬미의 부조리와 청년 세대에 대해 번님 함께 이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1. 캄보디아에서 온 비극 그리고 오해의 그림자. 최근 뉴스에서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가담했던 한국 젊은이 수십 명이 송환되는 사건을 접했습니다. 이들은 고수익 알바라는 꿰매 속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한국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도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절박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접한 김은영 교수는 한시론에서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미의 희곡 오해를 언급하며 이 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카미의 희곡 오해에게요. 가난한 어머니와 딸이 여관을 운영하며 묵는 손님을 몰래 죽여 돈을 빼앗아요. 그런데 어느 날 20년 전 집을 떠난 아들이 손님으로 돌아옵니다. 가족은 그가 아들인 줄 모르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나중에야 그게 아들이었다는 걸 알고 절망하는 이야기입니다. 희망 없는 시대 전쟁터와 헬조선의 평행선. 카미가 이 희곡을 쓴 배경은 2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부조리한 절망의 한복판이었지요. 매일 수많은 젊은이가 이유도 모를 죽음에 처하는 전쟁 상황에서 소설 속 모녀에게 인명을 해치는 일은 더 이상 어마어마한 짓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살인은 탈출을 위한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살아내려는 일상이었습니다. 당초 저는 뉴스에서 이 사건을 보고 천하의 못된 놈이라고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신문 칼럼에서 김 교수가 이 희곡의 상황을 오늘날 한국의 2030대 젊은 세대의 현실에 겹쳐서 보는데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 전체적인 어른의 시각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의 시각사건, 당사자의 시각으로 낮추어 보았더니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헬조선이라 불리는 이 현실은 젠지 젊은 그들에게는 숨쉬기조차 힘든 부조리 상황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공정하게 보상받기 힘들고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끊긴 듯 보이는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들은 절박함 또는 욕심 때문에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제범죄에까지 발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범죄 연루된 한국 젊은이들은 그 범죄가 일상이 된 것은 캬미. 희곡의 모녀가 모진 삶을 살아내려고 살인을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김 교수는 이 비극적인 사건과 카미의 희곡을 연결시킨 걸 보면 감각이 매우 예민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현실 정치와 사회가 청년들을 부조리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음을 강하게 고발하고 싶었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 카미의 부조리와 청년들의 연루. 카미가 말하는 부조리 어부서들한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욕구와 어떠한 의미도 주지 않는 세계의 침묵 사이에서 생기는 근본적인 모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불합리하고 노력해도 결과가 엉뚱하고 돌아오는 현실을 말해요. 예를 들어 착하게 살았는데 불행해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가난해지는 세상. 이런 게 바로 부조리한 현실이에요. 이 관점에서 볼 때 범죄에 연루된 한국 젊은이들은 부조리한 세상의 희생물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절박하게 추구했던 경제적 이익과 탈출의 희망인간의 의미 추구은 결국 타인의 존엄을 해치는 잔혹한 범죄 세계의 비합리적 무관심로 되돌아왔기 때문입니다. 4. 그럼 카미는 부조리를 어떻게 극복하나? 캬미는 시시포스의 신화에서 답을 줍니다. 시시포스는 신들의 벌을 받아 큰 바위를 산 위로 굴려 올리는 일을 끝없이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올리면 다시 굴러떨어지고 또 올리고 영원히요. 하지만 카미는 말합니다. 시시포스가 산을 오를 때 그는 행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즉, 세상이 부조리하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태도가 인간의 존엄이고 그것이 희망이에요. 부조리를 뒤엎을 격렬한 투쟁, 시시포스처럼. 그러나 오늘의 젊은이들은 카미가 제시한 그런 순종적인 신화와는 다른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이 청년 세대, 즉 젠지가 이 부조리한 현실을 돌파하려는 방식을 작금의 현실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 예를 들어 네팔의 정부, 전복 사태, 범죄 가담이나 절망적 해외 이주를 시도하는 이들의 모습은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과 절망을 반영합니다. 대외 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적 파탄이나 불공정이 심화될 경우 이러한 절망은 더 큰 사회 폭발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가 더 악화되고 기회가 줄어들면 분노와 좌절이 더 큰 사회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매일 같은 고통을 견디며 내일은 나아질까 하고 바위를 밀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영원히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은 시시포스처럼 한국의 젊은이들은 매일매일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내면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절규가 공정과 평등이라는 가시적인 가치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스스로 헬조선을 전복시키려는 격렬한 움직임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카미는 부조리한 세계에 맞서 싸우는 투쟁 그 자체에서 인간의 존엄이 창조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절망적인 행동마저 어쩌면 이 부조리한 세계를 향한 격렬한 반항과 투쟁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아버님, 우리는 이 젊은이들의 절망적인 투쟁이 범죄와 파괴로 향하지 않고 더 공정하고 인간적인 사회 건설을 향하도록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이 부조리한 시대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